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무리하게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과거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신상터보 공격하라고.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온 이 상황에서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를 시도하는 걸 사법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에선 검찰에 회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 공개 부부싸움을 벌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특정 언론사에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한 번만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아다가 놓고서는 등도 묶어갖고 이재명 당무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이재명 당부 그거를 걸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하나 꼭꼭 씹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편지를 보낸 모양인데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니까 남편 구속 만기 시점이 10월에 풀어준다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이 검찰의 거래를 믿는지 지난 면회 당시 남편은 석방 가능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CBS에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이번에 또 MBC에다가 또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남편이 석방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빨리 석방되고 혐의도 줄어들면 부인 입장에서는 쌍수로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부인의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게 지금 오히려 남편을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범죄 혐의를 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구속 만기가 6개월 넘어서서 추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지금 더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이 1심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6개월 그러니까 10월 달 중에 이제 석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검찰이 또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증인 하나를 놓고 이렇게 민주당이 아주 필사적으로 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부인까지 거기에 가세하고 있고 이러한 국면에서 과연 검찰이 또 석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의문도 솔직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부인의 행동이 남편을 점점 궁지로 몰고 있는 행동. 이거는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이거 많습니다. 근데 전혀 이야기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남편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예.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편지가 뭐 두세 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MBC에 준 게 그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구자영 차장님. 네. 근데 제가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단순히 든 생각은 남편은 이 검찰의 딜, 그러니까 거래를 믿는지 석방 가능성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이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접적으로 부인에게 나 검찰이 지금 딜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편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편지 내용을 보면 예.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증언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봤을 때는 자신의 남편이 진술을 바꾼 것 자체가 검찰의 어떤 이 거짓 진술 강요에 의해서 회유와 협박에 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난 25일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배우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떤 이 편지 형식을 빌어서 특정 언론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자신의 남편이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도록 예. 오히려 배우자가 좀 침묵함으로써 남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는 제가 한번 하나 더 읽어보면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제 옥중 편지도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한다. 법정에서 남편, 그러니까 본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얘기할수록 좀 앞뒤가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여보 사랑해 혹은 버텨온 것도 대단하다 이런 문구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강원 양면 전술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7월 25일이죠. 법정에서 참 유례없는 법정 부부싸움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기기묘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은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이 어서 빨리 석방되고 가족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게 가족의 기본 정서인데 예. 왜 자꾸 거기서 더 중한 죄를 덮어쓰고 있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MBC에 보낸 입장문에는 그런 어떤 그 검찰이 압박에 의해서 회의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도록 강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예. 그렇지만 내가 남편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저는 양면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그 부인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북 사업 그다음에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평화 부지사라는 직책으로 했던 분이 이화영 부지사 아닙니까? 예. 그럼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사업과 북한과의 접촉 과정 전반을 부인이 어떻게 압니까? 부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 담당했던 본인이 피고인이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진술을 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진술한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예. 그 전제가 되려면 이 부인이 남편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사업 전반을 다 보고받아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 해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이화영의 변호인이지 부인의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남편이죠. 당연하죠. 근데 당사자는 해임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면서 해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결국은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켜야 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전당적으로 당을 지키려고 하지만 저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민주당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냥 운동권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지키기라고 하는 진영 논리의 동굴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소를 갖고 있습니다. 설주현 변호사님, 네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의 부부관계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네.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벌인 이후에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은
뭐 어르고 달래는 걸 하면서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치적으로 좀 잘 굳건히 견뎠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아닌가? 이게 좀 억측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그 지금 부인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거기에 검찰의 탄압이라든지 회유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공개된 이화영 어떤 부인의 어떤 그 뭐 편지를 보니까 거기엔 또 다시 한번 이런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본인의 의견은 검찰의 회유라든지 압박이 없었다. 일단은 본인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법적으로 그냥 변호사로서 그냥 법적으로만 판단을 해보면 지금 이화영 씨의 이제 부인이 이렇게 가족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꼭 부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저기 지금 자막에 보니까 삼남매 가장 뭐 멋진 남편 이런 표현도 편지했었네요. 네네. 그냥 가족들이 밖에서 재판정 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법정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씨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화영 씨의 지금 뭐 지난번에 해임 어떤 소동이 있었던 변호인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기에만 지금 전념을 해도 조금 부족한데 오히려 이런 소송 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변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죠. 변호사 입장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것 좀 지금 뭐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긴 하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인과 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현 변호사 생각도 결국은 이 부인의 이런저런 행동들이 별로 마이너스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는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거 봐라. 검찰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거래하고 회유하고 압박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모든 게 다 검찰의 강압, 조작 진술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회유하고 이랬다 뭐 칩시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이화영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그냥 진술을 해버려요. 그럼 아마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게 검찰이 무슨 뭘 해줄게 이런 것들이 공개화되고 한 경우에 얼마나 공개하기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이 문제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이제 결심이 섰다는 거죠. 본인이 진실을 밝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보면 항상 어떤 식이든지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분을 만듭니다. 왜냐? 지금 본인이 보면 이화영이라는 뚝이 무너졌을 경우에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보루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의총을 할 때 체포동의안 앞에 뭔가 수식어를 했죠. 정당한 체포동의안. 이걸 달았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회유하고 강압하고 이거는 정당한 체포동의안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왜 국가보안법을 안 하느냐? 그다음에 뭐 왜 봐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김성태 씨를 회유했다는 그런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전략은 이화영 부지사가 안 불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놔뒀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태가 터지니까 막 지금 뭐 면회도 가고 뭐하고 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진심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이미 진술을 바꿨다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 앞으로 검찰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카드를 내밀 것인가? 그게 바로 강압수사입니다. 그 강압수사와 회유, 이 두 가지를 들고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 국면을 끌고 가려 할 거예요. 그 명분을 저는 지금 만들고 있다. 그걸 이제 만약에 선봉에 서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정당이란 건요. 정치란 거는 항상 시작할 때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피해갈 구멍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결국 이것을 선택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추측이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그 전망까지 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송 저희 직전에 검찰이 입장을 냈는데 거론할 가치가 없다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면회, 변호인 접견,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를 했네요. 네.
그게 이제 회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어서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예.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달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린애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경기도의 부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예. 유력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이 달랜다고 해서 달래지는가? 그리고 시킨다고 해서 없는 일을 과연 진술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지금 이 배우자가 자꾸 저렇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본질을 약간 좀 가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김성태 회장에게 대북 송금 800만 불을 요청했느냐? 그것이 1차 본질이고 그렇죠. 그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본질인데 과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시인을 하지 않다가 예. 최근에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이재명 부지사에게 보고한 일이 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이후에 지금 배우자가 저렇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얘기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이 본질을 자꾸만 가리기 위한 이 논점 흐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걸 좀 더 부각시키는 건 아닌지. 민주당에는 뭐 탄원서를 민주당에 냈다면 그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남편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진술을 바꿨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 입을 것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검찰에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증인으로 안 세우고 변호인 진술서로 대처하겠다고. 앞서 저희가 모두 했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MBC에 보낸 편지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당신 풀어줄 테니까 빨리 풀어라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부인의 우려를 알지만 변호인 해임 의사가 없다. 주말 사이에 또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말보다는 행동을 좀 봐야 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뭐 거당 쪽으로 뭐 이러저런 회유 압박하는 거 플러스 굉장히 그 이례적인 그 부인의 어떤 남편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이상한 모습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관계가 금방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7월 25일 그때 재판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나오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진술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날 잘 아시지만 그 1년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막으려는 전당적인 노력 끝에 결국 부인이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사실은 변호인 해임 문제를 넣고 의견을 다투다가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8월 8일이 다시 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저렇게 MBC에 보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회의와 강압과 뭐 김성태 타겟을 맞춰서 김성태를 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또 벌을 더 많이 안 주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해도 저는 진실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8월 8일 재판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진술을 했고 그 진술한 변호인이 다 입회했던 만든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를 그 관련된 재판부의 변호인들이 다 받아서 읽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그 부인께서 왜 옥중 편지를 바깥으로 유출을 안 시켜주냐 그러는데 그럼 옥중 편지를 유출시키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자의에 의해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못 나오게 막습니까? 옥중 편지는 괜찮고 진술조서를 보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생각들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볼 때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그냥 똘똘 뭉쳐있는 저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간단합니다. 변호인을 해임할 권리는 피고인이 있는 거지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가지고 왜 부인이 따지는지 모르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8월 8일은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아까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8월 8일에 모든 진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위한 지금 밑장 깔기로 이런 회유, 압박, 이런 프레임을 좀 만들겠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배우자의 여론전 양상이기도 해서 저희가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